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어가지고 또 신규 수주를 한 걸 가지고 배터리 개발, 또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도 제일 견조한 거예요. 수주가 나오니까. 최근에 수주가 나온 2차전지 소재,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는 엔솔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견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주 잔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봐서, 이런 연이은 수주 행보를 통해서 그나마 가장 지금 추세가 건조한 게 엔솔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엔솔이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끌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2차전지 밸류체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장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기업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업체별 배터리 공급사 현황인데, 이 자료가 이것도 KB 자료네요. 여기 이제 왼쪽에 마우스로 보시면 테슬라라든가 현대차그룹 배터리들 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과 LG 에너지솔루션, CATL 이제 세 개가 주로 하고 있고, 자체 배터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차도 대부분 LG 에너지솔루션과 이제 SK온이 많아요. 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최근에 요 제니스 EV90이 사실은 SK온을 했다가 그러니까 삼성 SDI 각형으로 바뀐 거 외에는 대부분 엔솔과 SK온이 중심이고, 그리고 BMW는 이제 시애틀과 삼성 SDI 핵심이 되겠고, 아우디도 그건 엔솔과 이제 SDI가 섞여 있고요. GM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엔솔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SDI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대체로 빨간색 엔솔, 주황색이 SK이온, 파란색이 삼성 SDI라서 월등히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이제 중국 업체들 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점유율은 배터리 3사가 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표를 보면은 왼쪽에 이제 OEM 완성차 기업들이고 상단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SK온드까지 보면은 대체로 다 북미랑 유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배터리 생산 라인이 보면, 그래서 북미랑 유럽 시장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 쪽에 좀 더 많이 진출되어 있는 게 이제 SDI랑 그리고 이제 엔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과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률이 어쨌든 좀 차별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라서 거기서 IRA법 세공제에 충족하는 기업들 여전히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쉽게 폐지가 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세공제가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이라든가 양극재, 전해액 기업들 엔캠, 덕선테크페저가 탑피로 보고 있고, 리튬이온 같은 경우가 이제 엔캠과 중앙청정 소재가 2대1이라는 합작법을 통해서 만드는데, 여기는 그 중앙청정 소재가 향후에 이제 지분을 딱 100% 인수할 거라서 핵심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경우도 덕산테크페가 본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산테크페가 다회사 덕산 일렉트라에 이제 그 납품하는 구조가 된다고 했을 때는, 덕산테크페가 이제 전해액 캐파를 향후에 현재 6만 톤인데 12만 톤까지 이제 증설을 할 예정이고, 그 테네시에 있는 공장 분위기가 20만 톤까지 할 수 있어서 고객사가 더 늘게 되면은 20만 톤까지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3사별로 이제 밸류체인을 이제 KB증권에서 정리를 했는데, 양극재 기업들은 다 사실 아는 업체들이에요. 저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템, 그리고 이제 LG화학, 코스모인서지, LNF 이런 기업들이 각 사별로 있고, 양극재는 뭐 사실상 우리나라는 포스코퓨템밖에 없고요. 분리막은 WCP라든가 SKI 테크놀로지 등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2.0 트럼프 행정부로 가게 됐을 때 관세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관세에 대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북미 시장 내 생산 캐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미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해액 기업들이에요. 특히 엔케이미 캐파가 가장 크고, 덕산세코피아, 그리고 솔브리 홀딩스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동박 쪽은 아직은 생산 시설이 북미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 후순위를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선순위는 이제 셀, 전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양극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광물 소재별, 광물과 배터리 소재, 그리고 배터리 셀 부품까지 이제 밸류체인을 이제 소재별로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양극재 쪽에서 양극재 업체들 위에서 5개 기업, 그리고 이제 또 전구체에서는 에코프로버트, 에코엔드림 이렇게 있고, 알루미늄 방에서는 사마알루미늄, DI 동일, 그 동원 힐센즈 이런 게 있고요. 전해액에서는 엔캠, 덕산테코피아, 솔브리 홀딩스 동아기업, 전환 첨가돼도 이제 엔캠, 동아기업, 덕산테코피아,
에코프로 HN, 리튬이온에서는 존슨 소재 등이 있고요. 배터리 셋업 벨 3사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TC스틸이 가장 탑픽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전체를 구성한 거고 배터리 셀별로 정리한 거는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도 또 IRA법에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서 이 안에서 이사님 투자하는 프로 요 안에서 하시면은 거의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소재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요 엔솔이랑 이제 일부 뭐 약간 양극재 에코프로 그룹 정도만 약간 다뤄볼 건데, 최근에 LG 솔루션이 올해 초대형 수주만 5건이 나왔고요. 1조 이상 수주권이 5개 이상이고, 최근에 리비안과 그 67W시의 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대략 8에서 9주 정도 예상이 되고요. 벤츠와도 6에서 7조 규모의 그 46 시리즈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또 이제 포드랑도 고전한 미즈니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죠. 상용차 쪽에 들어가는 것들 한 15조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르노랑 일본 그 이스즈 자동차와도 공급 계약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또 ESS 쪽에서는 하나큐셀과의 4.8GWh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또 맺은 바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어가지고 또 신규 수주를 한 걸 가지고 이걸 배터리 개발, 그래서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도 제일 견조한 거예요. 수주가 나오니까. 지금 최근에 수주 나온 2차전지 소재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는 엔솔밖에 없잖아.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견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주 잔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봐서, 이런 연이은 수주 행보를 통해서 그나마 가장 지금 역추세가 건조한 게 엔솔이다. 사실상 지금 엔솔이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끌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전액 첨가제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좀 대두됐습니다. 11월 초에 나온 뉴스인데, 이 전액은 그 전액 첨가제라는 게 어쨌든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액에 되게 미세하게 이게 소량으로 추가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연평균으로 한 16.4%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의 99.9%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재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전에 첨가제를 만든 기업이 뭐 덕산트 커피라든가 동아 기업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전체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동아 기업도 이 부분에서 전에 첨가제 쪽에 많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덕산트 커피에서 본업으로 이걸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캠도 전액 첨가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말고도 첨가제도 같이 한다는 거라서, 이게 대략 원가 비중이 1.5%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뭐 2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투자가 그나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전액 기업들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85% 차지하고 있는데, 뭐 틴티라든가 캡캠, 그 장자강 거타이 등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기업들을 보면은 국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 그 에미 아이오닉 솔루션즈랑 센트럴 글라스, 그 스텔라 케미파 등이 있는데, 센트럴 글라스가 덕산트 코피아가 이제 6만 톤 그 전액 공급 계약 맺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트 코피아가 OEM 방식으로 센트럴 글라스 쪽에다가 이제 전액을 공급을 하고, 그거를 받아다가 북미 시장에서 센트럴 글라스가 파나소닉에다가 납품을 하고, 파나소닉은 테슬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더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프렌들리 데이를 얼마 전에 가졌는데, 이제 그룹사에 대해서 추진 사업과 향후 이제 목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요거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여기 표시 안 되는데, 2030년도에 매출 목표가 32조, 우리 영업이익률이 12% 이상으로 지금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추진사업으로는 그 인도네시아 재련소 지분 추가 투자를 하고,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로 CNG를 합병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공정을 좀 합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니켈 자원도 향후에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재련소를 통해 확보를 하고, 리튬 관련 기술도 시너지를 비용 절감을 더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중국 GM과 인도네시아에서 합작 법인을 통해서 고체 전해일 등의 4대 소재를 개발하고 양극재 생산 공정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련 정부 측 양극재 통합법인을 아마 나올 거고, 2030년도 매출 목표 25조 제시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0% 이상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아까 그 32조에 12%면은 영업이익이 한 3조 8,400억 정도 되겠네요. 3조 8천억 정도 되고, 에코프로는 이제 10%가 2조 5천억 정도로 잡은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서 이제 그 재련소 대주 지분을 취득을 하고, NCMX 정수 개발해서 외부 판매만 늘린다고 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2030년도 매출 목표가 이제 6조 3천억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외부 판매가 이제 비중이 70%다.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 H도 잘 봐야 될 게 2030년도 매출 목표 1조 3천억을 잡아놨는데 초평 사업장 요게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이 사업장에서 앞으로 뭐 도펀트라든가 도관이라든가 그런 청과제 사업들도 향후에 이제 개발하고, 에코프로 HN의 IR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반도체 소재 쪽도 이제 신규로 진출해서 거기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제 시청에 비해서 2030년도 매출 목표 1조 3천억은 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 프렌들리 자료는 그 회사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 프렌들리 크로즈 루프 시스템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크로즈 루프 시스템 V2가 이제 에코 프렌들리 크로즈 루프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요게 그 그림을 그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폐배터리 그 에코프로 CNG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하거든요. 갖고 와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그 전구체 생산하는데 여기가 물이 폐수가 많이 발생해요. 이거를 에코프로 HN이 이제 수처리를 해가지고 이 원료랑 폐수랑 같이 처리를 하는 거죠. 폐수를 재활용해가지고 제로 웨이스트 워러를 만들겠다. 그 폐수가 무폐수를 만들겠다는 거고, 여기 원료는 다시 에코프로 AP에서 가스를 하고 에코프로 HN을 거쳐가지고 에코프로 이제 양극재 기업까지 납품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전구체랑 리튬이랑 합치게 되면 양극재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앞으로 그 리사이클을 아마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원가 절감은 30% 하겠다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가 그 2030년도 타겟팅을 이제 매출 32조, 기존 사업의 80%, 신사업 20%, 영업이익률 타겟팅 12%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77만 톤, 그리고 전구체 25만 5천 톤, 리튬 9만 4천 톤, 리사이클액에서 이제 3만 3천 톤 이렇게 그 원료를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런 양극재에 대해서 생태계를 강화해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요 2030년도 매출 목표 25조, 영업이익이 10% 되겠죠. 그리고 이제 캐파 운영 목표가 2030년도 캐파 71만 톤이고 가동률 80%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판매 목표가 60만 톤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5조에 영업이익이 10%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되겠죠. 이걸 기획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의 2030년도 양극재 캐파 70만 톤의 목표의 의미를 보면은 결국에는 71만 톤에 60만 톤 판매 목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캐파가 이제 지금 24년도 올해가 20만 톤이에요. 2030년도 71만 톤이니까 그럼 25년부터 2030년까지 캐파 성장 255%, 그 한 3.5배 정도, 3배 좀 이상 나오고, 연평균 42.5% 캐파 증설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캐파로는 42.5% 연간 성장률이 나오는 거고, 매출이 원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이전에 2023년도 매출이 연초만 해도 7조에서 10조 정도 됐다가 6조 9천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올해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니까 거의 2조 7천억에서 3조 이하로 대주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 실적이 완전 박살 난 거죠. 2030년도에 매출을 목표로 25조를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성장이 825% 성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137%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목표대로만 간다라면은 올해가 실적 저점을 해서 내년도에 회사에서 이제 2023년도의 판매량 정도를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은 판가가 2023년 좀 더 평균 단가 높으니까 그거보다는 낫겠지만은 회복이 나타나고 향후로 갈수록 판가도 회복이 되면서 매출이 25조까지 간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37% 성장이 하는 게 회사 목표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서 그러면 현재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제자 기준으로 떠본 거고요. 11월 10일 기준으로 에코프로 비행 시가총액이 14조 9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10조 정도 되는데, 오늘 에코프로는 오늘 10조가 깨졌어요. 에코프로 BM이 좀 더 빠진 상태고, 아까 제신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그러면 영업이익 2조 5천억 이상이 목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POR이 2030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POR이 5.97배고, PR을 20% 정도 더 법인세 정도 감안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1.2배 정도를 하게 되면 PR을 환산 PR로 하게 됐을 때는 뭐 이제 7배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다만 2030년도니까 좀 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30년도까지는 그럼 앞으로 5년 정도 되는데 너무 멀지 않냐, 브렉스는 크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증권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바이오도 2029년에서 2032년도의 실적을 보고선 그 목표가 잡은 것처럼 바이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사람은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좀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수사기 때문에 스탑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의 가치가 얼마, 뭐 머티리얼 가치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내부 규정 상태에 있어가지고 제가 밸류에이션 말씀드리고 없고, 그냥 회사에서 발표한 요것만 그냥 현재 그 설명만 드리면, 2030년도 3조 2천억 매출 목표라고 했잖아요. 영업이익률 12% 이상 하게 되면은,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3조 8,400억 정도 되거든요. 3.84조 원 이상이 목표인데, 요게 지금 POR로 계산하면 2.65배고요. PR로가 1.2배로 PR로 환산하게 되면은 퍼가 2.96배입니다. 3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겠고, 저는 이거 그냥 회사에서 제시한 시적 가이던스가 그러면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제시한 건데,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네, 장이 좀 상당히 어렵고요. 오늘 장 되게 오늘 11월 13일이에요. 3일째 월화수 지금 폭락이 나왔는데 거의 멘탈이 이렇게 딱 좋은 상황이고, 그동안 내가 아무리 좋은 장에 투자를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이런 장에서는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빠지는지를 사실 납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오늘 시장 급락이 나와서도 제 이유를 이것저것 갖다 붙인 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미리 이걸 염두해서 이것 때문에 빠진 걸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어쨌든 답답하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를 찾아보면서 이유를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멘탈 잘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 이럴 때 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 자제하시고, 너무 이제 반대 방향이 터질 때 이럴 때는 뭐 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덜컥 매수하기보다도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드신 경우에는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계좌도 덮어두시면서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절대 털리지 마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